필라멘터리라는 종합홍보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문대열 대표고요. 이게 주업인지 뭐 다른 게 주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외에 다양한 회사들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회사들을 사실은 뭐 컴퍼니 빌딩이라고 하죠. 회사를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거기에 이제 또 투자를 해서 그 회사에 새로운 투자를 받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뭐 엑시트를 하고, 그리고 투자받은 그 회사들의 광고나 기획 이런 또 홍보를 해주면서 그 회사의 밸류를 높이고, 이런 일종의 그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서 같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제작사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래도 방송국에 있었고 이제 원래는 콘텐츠 제작이 이제 처음에는 중심이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되게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제작사, 대행사 돼 있었는데 콘텐츠를 만들고 뭐 인터넷이나 혹은 뭐 유튜브에 뭐 이런 바이럴 영상을 만들어도 단순히 이제 제작만 의뢰하는 게 아니라 바이럴 영상을 어떻게 성과 측정을 하고 어떻게 잘 홍보할지 퍼포먼스 마케팅도 중요해지고, 그리고 단순히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이벤트나 특정 캠페인과 연결돼서 이런 거를 좀 더 잘 사람들에게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런 니즈가 계속 있었고, 또 기존에 있던 기획사나 대행사들은 아무래도 덩치가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도전적이거나 빨리 변하기는 조금 좀 힘든 상황이었어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먼저 좀 들어갔던 회사들이 조금 더 이제 빨리빨리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뭐 제작사나 어떤 뭐 광고 대행사든 뭐 홍보회사든 이런 영역들을 다 같이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경계가 좀 많이 허물어졌고 그라데이션이 된 거죠. 특정한 영역으로 구분된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그게 뭐 수익 면에서도 그렇고 실제 효과 면에서도 많은 효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좀 일반적인 뭐 상황이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나 어떤 이런 홍보의 개념이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 기업이 원하는 거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우리의 서비스 혹은 우리의 제품을 고객들이 어떤 특정한 이미지나 혹은 특정한 느낌으로 인식되거나 뭐 이름이나 이 브랜드의 느낌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냥 매출이 발생하는 거, 그게 기업의 딱 니즈인 거예요. 이 핵심을 알면은 사실은 매체가 달라지거나 형식이 달라지는 거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그냥 좀 찾아갈 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 중에 이 매체가 가장 효율적일 때가 있고 이게 가장 효율적일 때가 있고, 그때마다 우리의 그냥 제안을 드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좀 조율해서 선택해서 뭐 결과가 또 잘 나오면 또 계속 그런 거를 해보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그 시기가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가 우리들의 블루스 등으로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굉장히 이제 대두되는 시점이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장현 지하철 시위로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막 이제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보는 시선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광고들이 정말 되게 그냥 일반적인 광고였어요. 그냥 장애인과 우리는 같다, 장애인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같이 웃고 이렇게 정말 사실 조회수 보면은 몇십, 왜냐면 그걸 내가 보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광고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좀 이런 광고를 만들어서 정말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느끼고 되게 그런 시기니까 이제는 이런 도전을 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제안을 했었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결국은 이거였어요. 장애인은 같다, 장애인은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이제 그만하자. 그러지 말고 줌인과 그 줌아웃으로 나누거든요. 인이 됐을 때, 그리고 프레임 아웃이 됐을 때, 인이 됐을 때는 선글라스 광고, 헤드폰 광고지만 줌아웃이 되면 장애인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닫힌 시선과 열린 시선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좀 그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이 이 광고의 좀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림부에서 우리 농산물에 관심을 갖자, 아니면 뭐 농부들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뭐 이런 걸 응원하자라는 광고를 할 때도 이제 키워드를 만들고 그런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그냥 말씀을 안 드려도 상상이 가잖아요. 그냥 뭐 우리 뭐 대부분의 지금 광고 스타일이 이제 그랬는데 저희가 그때 일단 키워드를 갓생하루라고 잡았어요. 갓생산한이라는 농가와 어울리는 키워드를 잡았고 하루를 살자. 그래서 광고도 갓생하루를 좀 댄스와 접목시키거나 좀 되게 이제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키워드도 그렇게 잡았는데 이 갓생하루라는 이 키워드를 관철시키는 데만 몇 달이 걸렸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위에 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단 갓생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게 여기서 맞는 말이냐.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를 수십 개를 했지만 너무 이걸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막 이거 이제 꼭 해야 된다라고 가까스로 이제 설득이 돼서 이걸 썼는데 이것도 농림부 광고 중에 반응도 너무 좋았고 조회수도 이제 엄청 많이 나오고 그동안의 광고 스타일하고는 달라서 엄청 성공을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관공서나 정부 부처에서는 한 번 하면 회사 바뀌면 이게 계속 바뀌는데 이 말은 이제 계속 쓰게 됐어요. 저희가 매해마다 이제 임직원들이랑 복지를 뭐를 할지 짜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매출이 얼마가 늘면 그 중에 10%를 저희가 또 상여로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지금까지 되게 많은 복지를 시도를 해봤어요. 뭐 지각권, 원하는 날 아침에 문득 지각하겠습니다. 뭐 지각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상여를 확실히 주는 복지, 그리고 뭐 친구 추천하면은 뭐 100만 원 주고 그 친구가 6개월이면 또 100만 원 주고 이런 추천해서 좋은 직원들을 뭐 오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뭐 문화데이라든가 그리고 그냥 금요일날 일찍 퇴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식회에서 그냥 자기가 한 거 발표만 해도 몇십만 원씩 주고, 그리고 뭐 도서 구매라든가 교육비 전액 지원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복지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좀 다른 회사에 좋은 복지가 있으면 좀 아이디어를 받아서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라면 규정되지 않고 계속 이제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좀 뭔가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